우리 지역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2주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강원 지역 지자체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에서 민선 8기 단체장들을 만나보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시민성공 시대 다시 뛰는 춘천을 이끌고 계신 육동한 춘천시장 만나기 위해 춘천시청을 찾았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춘천시장으로서 2년을 돌아본다면 소회가 좀 어떠신지요? 예, 제가 선거를 하면서 저는 다른 거 다 없이 우리 시민들의 선한 도구로서 견마 지로를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고 늘 고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시장 취임 전에 쌓여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 해소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버스 문제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춘천의 미래를 위해서 인프라를 확충했습니다. 서면대교, 서양팔교 같은 도로 교통 체계도 확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춘천을 첨단 지식 산업 도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바이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춘천에 많은 영향이 오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구개발 특구도 만들었고, 아시다시피 가장 큰 거는 광판리의 110만 평 도시 기업혁신파크도 힘들게 마침내 춘천에 유치를 했습니다. 기존의 산업공단도 고도화하고 무엇보다도 대학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의 첨단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 양성에도 주력을 했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 춘천을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급기야는 교육발전 특구를 선도적으로 우리 지정 밖에 이르렀습니다. 교육과 첨단 산업이 아우러지고 이를 통해서 청년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도시, 그런 춘천을 만들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민선 8기 춘천시정의 공약사항 점검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좀 다 중요하긴 하지만 민선 8기 전반기 춘천시는 어떤 분야에 집중하셨는지요? 아까 개략 말씀드렸지만은 제 비전의 가장 1순위가 첨단 지식 산업 도시 춘천입니다. 춘천은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굴뚝 산업으로는 어렵고 또 굴뚝 산업은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지도 않습니다. 춘천다운 그런 산업을 이끌어야 되고 그중 하나의 선도주자가 바이오 산업이 되겠죠. 26년 전에 춘천에 배계섭이라는 걸출한 시장이 계셔서 그분께서 춘천의 미래를 위해서 불모지대와 같은 이 지역의 바이오 산업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춘천 산업의 그 대표가 됐습니다. 춘천은 모든 바이오 산업이 몇 년째 전체 매출이 1조 원을 훨씬 넘고 코스닥 상장 기업이 벌써 6개가 나왔습니다. 자생적으로 스스로 바이오 산업을 이룬 지역에서는 상당히 괄목할 만한 특이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춘천이 그 바이오 분야 전략산업 특화단지로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쾌거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랫동안 그 단단해진 춘천 바이오의 기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뿐만 아니고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산업, 기업 혁신 파크에 이제 뿌리 내릴 정밀 의료 산업. 정밀 의료를 하면은 이제 의료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우리가 잘 처리하고 다룸으로써 거기서 많은 의료, 치료, 관리, 신약 여러 가지의 그 솔루션을 만드는 거대한 미래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춘천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반들이 굉장히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후평 산업단지를 전체적으로 현대화하고 고도화하는 일이 지금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몰려있는 거두 산단도 현재로서는 2배로 더 늘리려고 합니다. 이 밖에 말씀드린 기업 혁신 파크는 정말 어렵게 우리가 확보했지만은 인구 3만 명을 목표로 정밀의료, 바이오, 또 도시니까 R&D하고 주거,
여러 가지 레저, 휴식 그런 것들이 다 아우러지는 서울의 밑에 있는 판교보다 더 좋은 첨단 산업 도시를 만들고 거기가 잘 이루어지면은 이제 수년 내에 약 3만 명의 인구를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중요합니다. 우리 춘천은 사실은 그 R&D, 연구 개발 측면에서도 거의 불모지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랫동안 봤고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련된 법 규정도 만들었고 춘천 연구개발 특구를 위한 예산도 정말 힘들게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대덕에 있는 연구개발 특구, 광주, 대구 등에 있는 전주 등에 있는 연구개발 특구보다 더 진전된 더 다른 모델을 이제 춘천 중심으로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그 교육 발전 특구를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잘 뒷받침하려면은 교육이 중요합니다. 저는 춘천이 전통적인 교육 도시고 춘천을 그 전국 최고의 교육 도시로 만드는 것도 저의 어떤 최상의 목표 중에 하나고 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시청에 교육 관련 부서를 2개나 만들었고 교육도시위원회를 만들어서 도시의 많은 전문가들, 학부모들을 함께 춘천만의 그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주도해 왔습니다. 다양한 교육적 실험이 춘천에서 일어나고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춘천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교육받은 그런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교육 때문에 어린 나이에 서울로 다 아이들을 보낸다면 춘천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의 교육에 대한 절실한 문제인식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아까 얘기한 첨단 지식산업이 서로 아우러지고 또 거기에 대학의 영역이 둘을 함께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지금 성과들 지난 2년간 춘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제 춘천의 미래로 이제 점프업, 도약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제 그 위에다 이제 집을 짓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어서 하나의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야겠죠. 말하자면은 좋은 성과를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께서 성과와 변화를 스스로 체감하시게 하는 것이 이제 후반기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가 얼추 된 만큼 이제는 그 위에 집을 짓는 일을 오해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반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민들께서 이제 춘천이 변하는구나,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춘천시장하고 우리 시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좋은 평가를 물론 부족함도 아주 많겠지만은 그런 비록에 이런 전반적인 평가가 저희가 더 뛰게 할 수 있는 소중한 그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자부심, 기대와 성원을 바탕으로 저희가 더 앞서서 도약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반면에 좀 이런 사업은 좀 미진했다 하시는 부분도 있을까요? 글쎄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이라기보다 미진했다기보다 좀 아쉬운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춘천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떤 지역의 그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적 기반을 공고하는 것 더불어서 도시면은 좋은 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춘천이 서로 배려하는 도시, 또 남을 흠을 내기보다는 이해하고 또 같이 손을 잡는 그런 도시, 그 다음에 안전한 도시, 그 다음에 또 돌봄, 우리 사회적 약자인 여성,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을 잘 돌보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가끔 정말 아쉬운 거는 타 도시에 비해서는 결코 나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생활 쓰레기 배출하는 그 상황이 저는 굉장히 아직도 아쉽습니다. 물론 시도 노력하고 많은 인프라를 깔아야겠지만은 어떤 배출량을 줄이고 또 제한된 시간에 배출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도시 미관이 좀 해치지 않게 해주면 좋겠고 특히 저도 뭐 쓰레기 봉지를 뒤지고 다니기도 하곤 하는데
적어도 조금 그 자제하고 또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도 지키고 또 불법적인 그런 배출은 삼가해서 춘천이 다른 도시보다는 훨씬 품위 있고 그죠? 깨끗하고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지가 않은가 하는 기대와 아쉬움을 늘 갖고 있고 하여튼 시장인 제가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춘천시 역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드렸고 최근에 그 도시재생혁신지구 캠페인지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걱정 있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캠페인지는 전체가 52만 제곱미터 되는 큰 땅이고 50여 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건 그 땅이 한 20여 년 전에 20년쯤 전에 우리가 돌아왔죠. 그죠? 그동안 많은 논의도 있고 했지만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확실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전체를 갖다 캠페인지 전체를 갖다 시민 공원으로 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어떻게 그 귀한 땅을 다 공원으로 하겠냐. 일부는 어떤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써야 되지 않냐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적의 반 정도는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되 그곳에서 미래 세대들이 머물고 부가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맞다는 게 저희 그 신념이었고 제가 시장이 되는 과정에서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고 또 도청 이전과 관련돼서 춘천의 균형 발전 방향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캠페인지 개발 방향을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작금에 논의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라는 국토부 사업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이 됐었고 좀 있으면 그게 최종 사업지로 확정되는 관계인데 최근 들어서 그 몇 가지 그 의견 수렴이 뭐 부족했다든지 그것이 다 아파트 단지로 된다는 그런 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재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든지 그런 걱정이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꼭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택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이 머물고 서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게 하려면은 부득이 그 주택 소유가 따릅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주택이고 앞으로 논의하고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정량을 그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또 어떤 민간의 어떤 개발 투자 사업이 아니고 국가와 같이 하는 공공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만들어지고 그 주체를 통해 가지고 국가 자금이 들어오고 또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민간이나 시도 출자하게 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갖습니다. 저희가 엄밀하게 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구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이 뭐 시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하고 다 상의하고 정부의 어떤 그 스케줄화에 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한 염려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께 말씀드리는 노력이 부족했다면은 저희가 더 반성을 하고 더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 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고 또 충분한 면적의 공원이나 시민의 휴식기관이 아울러 병행되기 때문에 과도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늘 시장을 운영하면서 보는 것이 저희가 더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일을 해야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많은 분야에서 어떤 뭐 작은 이념이라든지 또 작은 도시에서 그 한쪽으로 좀 경도된 그런 사고들 또 그냥 듣기만 좋은 언어들 이런 것들이 과연 도시를 바꿀 수 있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춘천이 왜 오랫동안 그 정체되고 타 도시보다 이렇게 처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나 시민 모두 또 여러 계층에서 함께 성찰하고 청년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인구도 없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도 이 도시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그 좀 성찰적 노력이 모든 분야에서
같이 일어나야 되고 시장 역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이제 춘천시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춘천시의 원동력은 어떤 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원동력은 뭐 미래 산업이죠. 아까 말씀드린 첨단 지식 산업이 원동력이 돼야 되고 거기에 아울러서 춘천의 교육을 잘해서 교육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은 1년에 300~400명의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서울로 다 빠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역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교육 때문에 춘천을 거꾸로 오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국 최고의 교육 도시를 지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공동체도 있고 춘천이 문화예술 도시입니다. 정말 그 수준 있고 또 대형화되고 또 우리끼리만의 어떤 위로라기보다 많은 이벤트를 통해서 춘천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겠죠.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관광입니다. 체류형 관광인데 걱정이 춘천에 버젓한 그 큰 숙박시설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걸 위해서 시장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없이 춘천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많은 그 대형 이벤트들을 춘천에 가져오는데 가져올 때마다 조마조마한 게 바로 숙박 문제 때문입니다. 투명하게 걱정 안 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시가 원활하게 대형 숙박시설들 말하자면 좋은 호텔이죠. 를 최소한의 호텔들을 이 좋은 환경에 구비할 수 있도록 좀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는 춘천은 수도권에서 너무 가까워 주겠습니다. 2008년경이면 KTX가 들어오고 2028년 2030년이면 GTXB가 들어옵니다. 그냥 서울입니다, 춘천이. 지금 저는 춘천의 가치가 매일매일 올라가는 것을 시장으로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죠? 그 환경에, 그 변화의 여건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의 미래가 있고 춘천 인구도 이 저출산 고령화의 시대에서 그나마 우리가 유지를 넘어서 늘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정을 더 이해해 주시고 시장이 사심 없이 주말 없이 열심히 일합니다. 저와 우리 동료들, 즉 춘천시청의 그 젊은 공직자들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춘천의 미래가 훨씬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시정 기조 많이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춘천이 이제 강원도를 넘어서 전국 최인류 도시를 지향하고 싶습니다. 말하자면은 춘천에 하는 모든 시도들, 모든 성공 경험들이 전국의 모델이 되게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 춘천의 시내버스가 정말 남모와 같았습니다. 어서부터 이거를 손을 대가지고 해결할지 몰랐지만 2년 지난 이상에 제가 얼마 전에 발표했지만은 완벽하게 앞으로 더 과제는 있습니다만은 버스 운영 거버넌스하고 그 노선 여러 가지 서비스 등을 갖다 확실히 개선했습니다. 어떤 적자 보전액이 줄어들고 있고 또 손익구조가 훨씬 개선돼 가지고 많은 그 시민들이 그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저는 조금 더 다듬고 또 많은 버스 탑승료를 올리고 서비스를 더 개선하고 해서 춘천의 버스의 이 사례를 전국적인 모델로 만들고 싶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과 이런 성공 사례를 전국에 우리가 세일즈하고 전국에서 춘천을 닮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가능하고 이것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하고 모든 계층과 단체들, 우리 시정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나저나 2년 동안 성원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어떤 격려를 바탕으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매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성공시대 다시 뛰는 춘천을 이끌고 계신 육동한 춘천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